나스닥 버블의 경고에도 무색하게 잘 오르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디까지 올려붙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국가별 슈퍼버블 중에서 남아있는 모델은 이제 코스닥 모델 말고는 나스닥과 같은 큰 지수가 오른쪽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화투의 소나무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화투의 소나무 이런 모양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왼쪽이 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주식에선 사실 이쪽이 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나스닥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이쪽이 작았죠. 여기서 작고 떨어져야 되는 지점에서 오히려 개미들을 일반도체 하방 상방 일반도체 개미들이 하방에 폭주하자 추가로 올랐습니다. 이 패턴은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그러면은 닷컴 때 코스닥처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올라서 삼봉을 만들어낼 것이냐. 코스닥 때는 이렇게 삼봉이 나왔어요. 삼봉 이렇게 그리고 굴러갔죠. 나스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는 반등하고 오르는 시기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절대적으로 일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시기는 사실은 이런 닷컴 때 이런 시기 외에 닷컴 때도 버블이 2000년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한 10여 년간 이렇게뿐이 안 됐었습니다. 다시금 20년 버블이 일본처럼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막바지에 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 패턴이 나스닥에 지난번에 없던 오른쪽이 작은 패턴이 아니라 오른쪽이 더 큰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컨버블 때 설령 이때에도 만약에 지금처럼 오른쪽이 더 컸다고 한들 아니면 더 많이 올랐다고 한들 주가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버블이라는 측면은 가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작전의 끝에서는 무너진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바심을 내는 것처럼 마치 지금 안 사면은 나스닥이 영원히 올라가 버릴 것처럼 이러한 스파트가 버블의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해 지수로 가보겠습니다. 상해 지수, 그러니까 일단 나스닥은 추가 상승은 보시되 나중에 반드시 여기를 다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요거는 반드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기로도 그렇고 단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로도 여기도 이렇게 짝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여기 깨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패턴 중에 위험하면은 이렇게 오르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급락보다 여기가 훨씬 심하죠. 두 번째 찍고 요 급락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오를 때마다 인버스를 하향 신호가 나지 않더라도 조금씩 인버스를 2.5%씩 구간마다 서서히 늘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제가 이 마지막 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든 간에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진짜 코스닥처럼 이 삼봉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진 않겠죠. 삼봉이 나온다. 이러면 속아줘야죠. 이러면 저도 속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를 보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2008년도에 해먹었고, 그죠? 지금의 나스닥과 같은 급등 양상이. 그러니까 이때도 중국은 영원히 오른다고 착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약간 작은 사이즈로 2015년도에 반복이 됐었습니다. 지금 중국 차트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아랫단을 깬 이후에 반등했는데 지금 맞고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이 지금 울트라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뚫게 되면은 다시금 하방 추세를 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상향 추세로 갈 수 있는 길목인데 여기서 만약에 못 넘고 여기서 이 즈음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더 하락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더 행보한 다음에 힘을 모아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뭐 중국 대만 또 조금 뭐 그 얘기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는데 오히려 지금 대만은 TSMC 때문에 더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대만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대만도 과거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잘렸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을 때는 또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떨어졌는데 이거는 어, 원 다시가 있어요. 원 다시가 있는데 그래도 대만의 버블이 나스닥보다 크냐 이 오름폭을 보면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대만에도 좀 버블이 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질 때는 이런 식의 이때가 오른쪽이 컸었나 여기 좀 잘렸는데요. 어,
이때 여기 원, 투 이렇게 예, 그죠? 원, 투. 그러니까 왼쪽이 높은 경우 있고 오른쪽이 높은 경우 있고 유로스토스는 이 지점에 와 있고 근데 제가 좀 독일이 오르면서 이렇게 되는데 독일은 제가 거품 꼈는지 지금 PR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PR이 높은 게 세 가지죠. 품목이 PR상 거품이 형성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고요. 그거는 사실은 일본이 가장 저평가였었거든요. PR상. 근데 일본이 올랐죠. 역시 저평가는 오르게 되는데 이제는 중국과 한국이 남았는데 한국도 이제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직도 저평가라는 점 아시고 만약에 미국처럼 20년 만에 또 이런 버블이 2007년이니까 2028년도에 그러니까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버블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다음이 뭐 우리나라가 될지 아니면 뭐 일본이 될지 2030년 부근에 아니면 중국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나스닥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2008년도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게다가 15년에도 약간 세미 버블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버블과 급등은 다른 건 없고 어쨌든 간에 단기에 지나치게 오른 것은 다 아닐 것 같지만은 다 상승분을 반납하게 됩니다. 니케이는 그동안 많이 올랐죠. 최근 작년 올해 되게 많이 오른 품목인데 어쨌든 저평가니까 오르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끝일지 더 갈지는 나스닥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본조차도 하방을 투자하시려고는 어느 추세가 깨진 걸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 아직은 뭐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니케이는 두째뽕이 아니죠. 나스닥은 시간차 두째뽕이긴 한데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긴 합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을 보실까요? 코스닥은 저희가 인버스를 매입할 때 여기 매입할 때도 그렇고 여기 매입할 때도 그렇고 21선이 깨지는 구간마다 잘 하락해줘서 너무 고마운데요. 근데 인버스가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21선 노란색 선을 깨진 다음에 하락 이거는 이제 곡선 추세를 깨진 다음에 하락이고 이제는 직선 추세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요게 깨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고 지지하게 되면 한번 튕겨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고요. 지금 코스닥이 2차 전지 함께 무너지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HLB가 급락하면서 그동안 올라줬던 제약주 요 반등은 사실 제약주가 만든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제약주는 앞으로 좀 추가로 일부 종목들은 다시 무너지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에 나스닥이 좀 버블을 오래 끌어가게 되면은 IT 부품주 중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좀 버틸 수가 있고요. 그게 만약에 2차 전지나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횡보 장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라인이 좀 더 깨지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을 보시고 지지된다면은 좀 반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등하더라도 다시 깨면은 추가 하락을 봐야 됩니다. 지금의 나스닥처럼 코스닥이 2925를 찍다니요. 여기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3봉이 이겁니다. 1, 2, 3.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올린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쥐고 흔드는 세력이 있다. 나스닥도 그 세력이 있다고 느끼셔야지 다른 생각 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가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 보유 수량 코스피 수량입니다. 단 외국인이 좀 빠지긴 했어도 이때도 빠졌죠. 빠지긴 했어도 빠져서 좀 하락을 하더라도 그때 하더라도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면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 추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혹시나 만약에 외국인이 다시금 이 아래로 이렇게 빠져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량 자체의 차트가 이렇게 추세를 벗어나게 됐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너무 비관하기에는 외국인 추이는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 좀 들어왔었다. 이게 역대 최대는 아니고요. 2020년 이후보다는 그래도 많이 들어왔어도 워낙에 2021년도인가 그때 매도가 많았어가지고 앞으로 외국인 추이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일단 금요일날 21선이 깨졌습니다. 여기도 21선 깨지고 하락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21선 깨졌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상승하게 되면 21선 지키고 상승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깨서 코스닥처럼 이 정도까지라도 하락을 이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데요. 조금 기분이 나쁜 것은 원투 단기 쌍봉이죠. 그래서 여기를 못 넘으면은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직선 추세로 여기 아직 살아는 있어서 이것도 거의 맞닿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차트가 전반적으로 코스닥보다는 훨씬 양호한데 21선도
금요일날 살짝 깨져, 이것도 완전히 깬 거 아니라 살짝 깨져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코스닥과 분리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의 힘을 보면서 유동성의 힘이 대단하다. 근데 그게 유동성의 힘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것도 물론 오르긴 한데 저렇게까지 많이 오르게 된 데 사실은 엔비디아라는 그 한 종목이 불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한번 이해해 보실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버블의 원리인데요. 코스닥이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데에는 그 당시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지금 엔비디아로 펌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1000을 넘어서서 거의 지난 저점 대비 지금 4-5배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처럼 이때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품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종목이 시총상위가 되면서 이런 모습을 그렸던 겁니다. 버블에 대한 이론적인 걸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코스닥에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무슨 제가 솔몽이니까 솔기술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솔기술이라는 종목.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3천억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모든 주식을 제가 CEO고 솔몽이 처음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딴 사람한테 팔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본 세력과 결탁을 해서 작전을 하기로 맘먹었다 칩시다. 그래서 얘를 제가 말은 안 되지만은 1000배를 올릴 수 있느냐? 1000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0배를 올릴 수 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무슨 수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호가를 1조 원에 내놓을 수 있고 10조 원이든 1000조 원이든 내놓을 수는 있거든요. 이게 바로 버블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기술이 코스닥에 있는데 3천억에 1000배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300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300조가 아니라 3000조 원으로 10,000배를 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당연히 여기서 3-4배를 급등을 하겠죠. 이게 바로 어떠한 한 품목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솔기술이라는 것이 1000배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뉴스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등등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50배라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기술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단기에 몇 년 동안 150배는 이게 처음이고요. 에코프로가 4-5년 간격으로 지금 150배를 찍었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새로운 기술 이후에 가장 큰 작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바닥은 멀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버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아마도 그 버블의 마지막 끝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평도 심하고 버블에 대한 어떤 아파트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장 불만이 심한 수가 있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은 결국에 모든 버블이 그러하듯이 여기서 이거 먹은 사람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잘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은 누가 당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잘 팔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올랐고 여기서 잘 팔았다고 한 사람이 더 올랐고 그러면 여기서 잘 팔면 또 4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2번이나 3번을 하는 주포들의 이 현란한 움직임을 여러분이 정말로 잘 느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